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충격의 중국 전기차 현실 추천되어 신형 전기차 썩어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봤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인 서프렌자에 따르면 공장에서 곧바로 출고된 수천 대의 신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거대한 주차장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정말 수천 대의 신차들이, 그것도 전기차가, 그리고 번호판이 붙어있는 전기차가 그대로 공개가 된 것이죠. 전부 등록된 차량이고, 그리고 신차에 대한 번호판도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렌탈 회사의 차량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객에게 인도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이 제대로 뚫려버리게 된 것이죠. 제대로 뚫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러 뚫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일부러 비아드의 판매량을 늘려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 비아드조차 이러한 편법에 동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충격의 중국 전기차 현실, 수천 대의 신형 전기차 썩어간다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약 57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비아드, 니오, 샤오펑, 이 회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연기관차들이 만든 차와 같은 경우는 거의 준중형급 이상, 이런 차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이 중저가 시장이 제일 많이 팔리고 비아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상당수는 신차 등록 대수가 부풀려졌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제가 영상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비아드밖에 없습니다. 비아드밖에 없는데, 이 비아드마저도 지금 이러한 것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유튜브 채널인 서펜자는 공장에서 갓 출고된 수천 대의 신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거대한 주차장을 공개한 것이죠. 유튜브 운영자는 여기에 주차된 전기차는 2021년형 비아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보면 31마일도 안되고, 시트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것처럼 뜯기지 않는 비닐에 덮여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죠. 그리고 이게 비아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스가 고영우에서 지금 나왔는데, 이 차들이 전체가 다 이러한 차들로 샤오펑이나 비아드 차량이 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서프렌자 운영자는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아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아드는 자체적으로 일정 수량의 차량을 등록한 뒤에 거대한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럼 배터리 처리를 어떻게 하냐? 라는 그런 문제는 지금 후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기차 업체인 니오도 수년 전 판매량을 발표하면서 유령 자회사에 전기차를 판매 등록한 것처럼 꾸미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펜자 운영자는 이것을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2019년 자동차 공유 모델에 대한 과장 광고가 있었는데,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또 2016년에도 자동차 공유에 대한 과장 광고가 있었는데, 결국 수천 대의 자전거는 사용되지 않은 채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자전거 자체도 이렇게 엄청나게 쓰레기 더미처럼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중국에 방문해 있었는데 이때 자전거 공유 개념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이 자전거 공유 플랫폼이 있었는데 자전거가 쓰레기처럼 한쪽에 쌓아져 있었던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정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더라고요. 이들 모두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노리고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노린 중국 전기차 업계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으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보조금이 있었죠.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연기되어 나온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코티스에서 지금 나온 건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의 그림 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원래는 2009년부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는데 2022년까지 지금 한 13년간 했죠. 계속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계속 축소했고 이전에는 아주 저렴한 전기차까지도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작년 2021년에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황을 한번 보면 순수 전기차 EV를 말을 하는데 주행 거리 기준 300km에서 400km까지 13,000위안, 400km 이상은 18,000위안.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NEDC 기준 50km 이상이면 6,800위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내용은 자료처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당시, 2020년이죠. 2020년 당시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2년간 더 유예를 했는데 당시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자동차 소비가 급감하면서 2020년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했고 현재는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전기 오토바이도 포함이 된 자동차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판매 가격이 30만 위안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배터리 분리 교환 차량은 판매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이 지급돼 배터리 분리 교환식 차량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우리도 배터리 분리 교환식 차량을 더 보급해야 된다. 이거 빨리 배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한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분리 교환식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차량이 지금 비싼 차량은 대부분 배터리 분리 교환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 분리식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뗐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필요하고 이 간격만큼 배터리를 꽉 채운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배터리 분리 교환식 차량은 중국 이외에는 효율 때문에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량을 지방정부에 보고한 뒤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판매량에 알맞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간에 난 이 정도 팔 거야. 그리고 이 정도 팔았으니까 보조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줬다는 사실이죠. 덕분에 전기차 판매 시 보조금이 반영된 금액을 판매가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지방정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특히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테슬라를 뛰어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엉망진창인 것이죠. 알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말하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실제 판매량,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인도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비율의 LFP 전기차가 이 화재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작년만 해도 비아드에서 40대 이상의 공식적인 발표로 보면, 공식적인 발표로 40대 이상의 지금 LFP 탑재 전기차가 비아드에서만 불이 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불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이렇게 속였는데, 이렇게 계속 속여서 나갔는데 그 비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중국 기아의 양 CCO의 발언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CCO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 전기차가 모두 불탈 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다. 그리고 쫙 나타나서 우리 중국 전기차, 기아차나 현대차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 이후, 그래서 2023년부터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분탕질을 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몰락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던 워런 버핏은 이 회사의 주식을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죠. 워런 버핏이 있는 버크셔는 지난해 8월부터 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온 비아드의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2008년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비아드 지분 10%를 취득한 후에 20.39%까지 이 주식의 비율을 올렸지만 현재는 1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주식을 시중에 내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 더 많이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버핏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서도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지금 위치 자체가 현재가 최정점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이겁니다. 왜 비아드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 비아드는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만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능가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모두 포함돼서 말이죠. 특히 이번 영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모두 차량 넘버가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매체는 여기에 있는 차량에 LF 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 LF 배터리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빼서 지금 차후의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판매했다라는 소식이죠. 이곳에 가져올 때 배터리를 뺐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 있던 배터리를 빼서 다른 생산분으로 돌렸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결국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두면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큰 돈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보조금 받은 상태이고, 받은 상태에서 결국 차후에 만든 배터리 차량에 이 배터리를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정말 이렇게 되면 생산되지도 않은 배터리, 그래서 탑재를 한번 했고 또 탑재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중으로 생산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생산되지도 않은 배터리가 생산된 것처럼 통계에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비아드 아니면 시에티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전기차 생산량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량까지 모두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를 배터리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전기차 생산량도 모두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 전기차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케이진 모빌리티에서 이번에 전기차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 비아드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샤오펑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샤오펑이 지금 부도 상황에 갔잖아요. 부도 상황에 가면서 한국에서 결국 만들지 못하게 되고 한국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중국차 믿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검증도 받고 저는 중국 전기차, 중국의 CATL 배터리, 특히 비아드의 블레이드 배터리나 CATL의 셀투백 배터리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배터리보다 기능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LF 배터리 만든다고 하잖아요. LF 배터리 만들면 그 기능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CM 배터리라고 불리는 삼원계 배터리는 한국의 배터리가 더 비싸지만 성능이 더 좋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국 전기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믿어야 되고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